마마, 피가 각혈이 쏟아집니다. 각혈이 쏟아졌습니다. 1757년 음력 2월 15일 창덕궁 대조전 관리각 침전 안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66세 왕비의 팔다리가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조선의 국모 정성왕후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어디에 계시옵니까? 시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영조는 침전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올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상한 소식이 궁을 떠돌았습니다. 화완옹주의 남편 정치달이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왕비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아뢰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위독하시옵니다. 주상 전하, 먼저 중전전으로 행차하셔야 하옵니다. 영조가 대답했습니다. 사위가 위독하다 하지 않았는가? 먼저 그곳으로 가겠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왕비보다 사위를 먼저 찾아간다는 것입니까? 조선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침전에서는 정성왕후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것은 영빈 이 씨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생모이자 남편의 후궁이었습니다. 정성왕후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상께서는 오시나요? 영빈 이 씨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마마.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영빈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정성왕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53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하루도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성왕후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영조가 돌아왔습니다.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영조의 표정에는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비 자리를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무려 33년 동안 왕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비였으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1704년 12세 소녀가 11세 소년과 혼인했던 그날부터 1757년 죽는 날까지 5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외롭게 만들었을까요? 첫날 밤의 단 한마디, 그것이 53년을 결정했습니다. 12세 소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순진한 대답이 평생의 저주가 될 줄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5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692년 음력 12월 7일 한양 가회방 사저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달성부원군 서종제의 딸이었습니다. 대구 서씨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종제는 비록 하급 관리였지만 집안의 내력은 깊었습니다. 산모인 잠성부부인 이 씨가 말했습니다. 고운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울음소리도 맑았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기뻐했습니다. 서씨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소녀는 순하게 자랐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게으른 기색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글을 가르치면 잘 따라했습니다. 바느질을 가르치면 정성껏 했습니다. 우리 딸은 장차 훌륭한 집안에 시집갈 것이다. 부모의 기대는 컸습니다. 명문가의 딸답게 예의범절을 가르쳤습니다. 소녀는 모든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704년 소녀의 나이 12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왕실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숙종의 왕자 연인군과 혼인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집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왕자비가 되다니. 서종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서씨야, 너는 이제 왕자님의 부인이 될 것이다. 예, 아버지. 왕자님을 잘 모시거라.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소녀는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왕자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신을 좋아해 주실까요? 연인군은 11세였습니다. 숙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숙빈 최씨였습니다.
숙빈 최 씨는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를 하는 궁녀였다가 숙종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무수리 출신이라는 것, 그것은 연인군 평생의 콤플렉스였습니다. 형 경종의 어머니는 장희빈이었습니다. 비록 사사되었지만 한때는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머니는 무술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았습니다. 연인군은 어려서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형 경종 앞에서는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자신을 두고 싸우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언제 화가 닥칠지 몰랐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역적으로 몰리는 꿈이었습니다. 12세 소녀 서씨는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왕자와 혼인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왕자님을 잘 모셔라. 그분은 언젠가 큰 인물이 되실 것이다. 부디 현명한 아내가 되거라. 예, 어머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분주했습니다.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예복을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매일 예절을 배웠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소녀는 떨렸습니다. 가마를 타고 왕자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왕자는 어떤 분일까? 자신을 좋아해 주실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예식은 엄숙했습니다. 12세 소녀와 11세 소년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소녀는 달성군 부인에 봉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왕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촛불이 켜진 방에서 두 아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11세 소년과 12세 소녀였습니다. 둘 다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연인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씨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유난히 하얗고 고운 손이었습니다. 달빛처럼 빛났습니다. 연인군이 물었습니다. 손이 어찌 이리 곱소? 그것은 순수한 감탄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인군도 이렇게 고운 손은 처음 보았습니다. 서씨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고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귀하게 자랐습니다. 빨래나 청소는 하인들이 했습니다. 소녀는 글을 읽고 바느질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손이 고왔습니다. 순간 연인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다. 연인군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숙빈 최 씨, 무수리로 궁에 들어왔던 어머니, 매일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손이 거칠어졌던 어머니, 그 손으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뼈마디가 두드러졌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인군은 그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손으로 자신을 안아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았다고? 고생을 안 했다고? 나를 비웃는 것이요? 연인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12세 서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무수리 출신이오. 손에 물을 묻히며 살아온 분이오. 그런데 당신은 물 한 방울 안 묻혔다고 자랑하는 것이오? 죽은 정말로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서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해였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왕자님의 어머니를 비웃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죽은 소첩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연인군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연인군은 방을 나갔습니다. 12세 소녀는 홀로 남았습니다. 촛불만 타들어갔습니다. 서씨는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손이 곱다는 말에 그저 사실대로 대답했을 뿐인데 왜 왕자님이 화를 내시는 걸까요? 소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인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기다렸습니다. 혹시 낮에 오실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인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인군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숙빈 최 씨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숙빈은 서 씨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한 말이 아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아가, 우리 아들이 성미가 까다롭다. 기다려주거라. 예, 마마. 소첩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저 우리 아들이 예민한 것뿐이다. 숙빈도 안타까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상처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출신이 낮다는 것, 그것이 아들의 평생 콤플렉스였습니다. 기다려주거라. 언젠가는. 예, 마마. 서 씨는 순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밤마다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연인군은 여전히 서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연인군이 궁녀들에게는 다가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후궁을 들였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서 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오지 않으면서 다른 여인들에게는 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참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언젠가는 왕자님이 돌아올지. 1719년 연인군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빈 이 씨의 소생이었습니다. 경희군 행, 훗날 효장세자로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궁에서는 축하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손이 태어났으니 경사였습니다. 서 씨도 축하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자신이 낳지는 못했지만 왕자님께 아들이 생겼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서 씨가 안아주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쓸쓸했습니다. 밤이 되어 홀로 방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오지 않는 남편. 갖지 못한 아이. 나는 언제쯤 왕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1704년부터 1757년까지 5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1721년 조선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종이 즉위했으나 후사가 없었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결과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세자가 아닌 왕세제로 책봉된 것이었습니다. 서 씨는 세제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30세였습니다. 혼인한 지 17년 만이었습니다. 그 17년 동안 남편은 한 번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세제빈이 되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대신 후궁들을 총애했습니다. 정빈 이 씨, 영빈 이 씨, 수계문 씨. 그녀들과는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정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 씨는 홀로 침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책을 읽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제빈이라는 높은 지위.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1724년 8월 경종이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 씨는 정식 왕비가 되었습니다. 정성왕후.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33세의 왕비.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책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절했습니다. 궁녀들이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왕비가 되어도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정성왕후를 창덕궁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은 경희궁에 머물렀습니다. 왕과 왕비가 다른 궁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뜻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성왕후의 침전은 늘 조용했습니다. 왕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문안을 드리러 가면 영조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중전은 몸이 편안하시오? 예, 주상전하. 그럼 되었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곧 일어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성왕후는 홀로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넓은 침전에 혼자 누워 있으면 천장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궁에서는 왕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후궁들과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정성왕후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용모가 못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격이 나빴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왕비로서의 덕목은 갖췄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첫날 밤의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728년 효장세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영조는 슬퍼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정성왕후도 슬펐습니다. 자신이 낳지는 않았지만 양자로 들인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정성왕후는 밤낮으로 위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옥체를 상하십니다. 시녀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왕후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서러움. 영조는 정성왕후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슬픔을 혼자서 견뎌야 했습니다. 1735년 영조에게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영빈 이씨의 소생이었습니다. 이선,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42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궁에 다시 경사가 났습니다. 정성왕후는 이번에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이 잘 돌보겠다고, 비록 자신이 낳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이 아이에게는 따뜻함을 주겠다고. 그것이 정성왕후가 찾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1735년에 태어난 사도세자는 정성왕후에게 빛이었습니다. 정성왕후의 나이 44세, 사도세자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나이 차이는 무려 43세, 할머니와 손자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왕후는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께서 마마를 찾으십니다. 시녀의 말에 정성왕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에게 웃음을 주는 것은 오직 이 아이뿐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왕대비 마마. 그래, 우리 세자가 왔구나. 정성왕후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의 체온이, 이 아이의 웃음이 그녀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사도세자도 정성왕후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영조는 무서웠습니다. 항상 화를 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정성왕후는 달랐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세자,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사서삼경을 배웠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세자는 훌륭한 임금이 될 것이다. 정성왕후의 말에 사도세자는 웃었습니다. 이 할머니 같은 왕비 앞에서만큼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궁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세자를 지나치게 다그쳤습니다. 세자, 어찌 글을 이렇게 읽느냐? 송구하옵니다. 아바마마. 다시 읽어라. 제대로 읽을 때까지 나가지 마라. 사도세자는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간 곳은 정성왕후의 침전이었습니다. 왕대비 마마. 무슨 일이냐, 세자야. 아바마마께서 너무 무서우십니다. 정성왕후는 사도세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참거라, 세자야. 주상 전하께서는 내가 훌륭한 임금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사도세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성왕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성왕후는 영조에게 간청했습니다. 주상 전하, 세자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중전은 무엇을 아시오? 세자는 내가 키우는 것이오. 그러나 세자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힘들면 더 강해지는 법이오.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성왕후의 말도 신하들의 간언도 소용없었습니다. 세자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1752년 정성왕후에게 회갑이 찾아왔습니다. 61세였습니다. 조선에서는 회갑이 큰 경사였습니다. 특히 왕비의 회갑이라면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정성왕후의 회갑은 조용했습니다.
영조가 후궁 문씨의 처벌 문제로 대왕 대비 인원 왕후와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이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회갑 이야기는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마, 회갑 잔치를. 됐다. 그냥 조용히 지내자. 정성왕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61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3년을 남편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회갑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왕비의 삶입니까? 그날 밤 정성왕후는 홀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61개의 촛불.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행복했던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사도세자와 함께한 시간만이 위로였습니다. 부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기를 정성왕후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757년 초 정성왕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면 피가 묻어났습니다. 팔다리가 부어올랐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이가 진찰했습니다. 마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고 푹 쉬십시오. 알겠다. 그러나 정성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66년의 삶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성왕후는 조용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1692년 태어나서 1704년 12세에 혼인했습니다. 첫날 밤의 그 한마디,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53년을 함께 살았으나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1721년 세제빈이 되었습니다. 1724년 왕비가 되었습니다. 33년 동안 왕비로 살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았습니까? 자식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남편의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사도세자의 따뜻한 마음만이 위로였습니다. 음력 2월 초 정성왕후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각혈이 심해졌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시녀들이 부축했습니다. 신하들이 영조에게 아뢰었습니다. 주상전하, 중전마마께서 위독하시옵니다. 그러하냐? 영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창덕궁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왕후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이상하게 여겼으나 감히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정성왕후는 병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곧 이승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상께서는 오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사도세자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르던 정성왕후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세자의 나이 23세, 정성왕후의 나이 66세였습니다. 왕대비 마마, 세자, 왔구나. 정성왕후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세자야, 부탁이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상 전하와 화해하거라. 아바마마를 원망하지 마라. 약속하거라. 사도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처럼 따르던 왕대비께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마마, 너는 훌륭한 임금이 될 것이다. 나는 믿는다. 정성왕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도세자가 울었습니다. 그날이 음력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화완옹주의 남편 정치달도 같은 날 위독했습니다. 신하들이 급히 영조에게 아뢰었습니다. 주상전하, 중전마마께서 거의 임종에 이르셨사옵니다. 그리고 부마 정치달도 위독하다 하옵니다. 영조가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은 당연히 창덕궁으로 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먼저 사위의 집으로 가겠다. 주상전하, 신하들이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시옵니다. 먼저 중전전으로 가셔야 하옵니다. 사위가 더 위중하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중전마마께서는 내 뜻을 거스르지 마라. 영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상전하, 중전마마께서 거의 임종에 이르셨사옵니다. 그리고 부마 정치달도 위독하다 하옵니다. 영조가 일어났습니다.
신하들은 당연히 창덕궁으로 향할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53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당연히 그녀에게 먼저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먼저 사위의 집으로 가겠다. 주상 전하. 신하들이 경악하며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왕비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사위를 먼저 찾아간다는 것입니까? 중전마마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시옵니다. 먼저 중전전으로 가셔야 하옵니다. 사위가 더 위중하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중전마마께서는 국모이시옵니다. 예법에 내 뜻을 거스르지 마라. 영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명은 절대였습니다. 영조는 화완옹주의 남편 정치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덕궁 대조전에서는 정성왕후의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침전에는 사도세자와 영빈 이씨 그리고 몇몇 시녀들만 있었습니다. 왕은 없었습니다. 국모가 죽어가는데 왕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오시지 않습니까? 정성왕후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빈 이씨가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마마. 정성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왕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53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그렇구나. 정성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남편은 자신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위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53년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사도세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마마, 마마, 세자야. 울지 마라. 마마, 가시면 안 됩니다. 아바마마를 원망하지 마라. 약속하거라. 마마, 훌륭한 임금이 되거라. 백성을 사랑하거라. 정성왕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음력 2월 15일 저녁 66세의 왕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도세자와 영빈 그리고 시녀들만이 그녀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사도세자가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소자가 왔습니다. 왕대비 마마, 소자가 왔습니다. 그의 통곡 소리가 창덕궁을 울렸습니다. 신하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의 왕비가 이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다니. 53년을 함께한 남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영조가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진 뒤였습니다. 신하가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주상 전하, 중전마마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그러하냐? 영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53년을 함께한 아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영조는 아버지 숙종의 명릉 근처에 정성왕후의 무덤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서울릉 내에 자리를 정했습니다. 홍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홍릉의 오른쪽을 비워두어라. 훗날 내가 그곳에 묻힐 것이다. 우어제, 오른쪽을 비워두는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살아서는 그토록 냉대하더니 죽어서는 함께 묻히겠다고. 영조는 정성왕후의 행장까지 직접 썼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이 있었다, 성품이 고왔다, 조용히 지냈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왕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는 외면하고 죽어서는 그리워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53년의 세월이 그렇게 끝났다는 것. 1704년 12세에 혼인하여 1757년 66세에 죽기까지 정성왕후는 단 하루도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비였으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으나 가장 외로웠습니다. 33년 동안 왕비로 있었으나 행복한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사도세자와 함께한 시간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정성왕후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5년 후 그 사랑하는 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게 될 줄은. 1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83세였습니다.
조선 최장수 왕이었습니다. 52년을 재위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영조는 생전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정성왕 후에 홍릉 옆에 묻히겠다고, 오른쪽 자리를 비워두었다고. 신하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손자 정조는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할아버님을 홍릉에 모실 수 없다. 다른 곳을 찾아라. 신하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주상 전하, 선왕께서 분명히 과인이 결정했다. 동구릉의 자리를 정하라. 정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왕대비였던 정순왕후를 의식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와 함께 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잃었습니다. 1762년 뒤주에 갇혀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죽인 것입니다. 정조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그토록 아꼈던 정성왕후 할머니 옆에 묻을 수 있었을까요? 정조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성왕후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도세자가 정성왕후를 얼마나 따랐는지, 그런 할머니 옆에 아들을 죽인 할아버지를 묻는 것이 옳을까요? 결국 영조는 동구릉의 원릉에 안장되었습니다. 정순왕후와 함께 쌍릉으로 묻혔습니다. 1805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합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릉의 홍릉에는 정성왕후만 남았습니다. 오른쪽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2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살아서도 혼자였고 죽어서도 혼자입니다. 5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은 다른 곳에 묻혔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위로가 있습니다. 정성왕후가 죽었을 때 사도세자가 소자가 왔다며 통곡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그녀가 소중했습니다. 정성왕후 서씨, 1692년에 태어나 1757년에 죽었습니다. 66년의 생애였습니다. 그중 53년을 영조와 함께 했습니다. 12세에 혼인하여 66세에 죽기까지 단 하루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33년 동안 왕비로 있었습니다. 역대 최장기 재임 왕비였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외로웠습니다. 권력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높은 자리가 사랑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 하나가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첫날 밤의 한마디, 고생을 안 해서 손이 곱습니다. 그 순진한 대답이 53년의 고독을 불렀습니다. 12세 소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지금도 서울릉 홍릉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비어있는 무덤을, 홀로 누워있는 왕비를, 25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 빈자리를. 정성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66년을 살았으나 단 하루도 사랑받지 못한 왕비.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성왕후 서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